국어 성적을 올리려면 모든 일이 그렇듯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길래 내가 지금 안 되는 거지? 반성이 먼저예요. 그래야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수능 국어의 첫 번째 절대 명령은 이겁니다. 국어에 관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어에 관해서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편견, 무슨 오해인가 하면요. 첫째, 국어는 해도 안 오르는 과목이다 라는 편견과 착각과 오해에 휩싸여 있죠. 그거부터 고치세요. 국어는 똑바로 해야 팍팍 오르는 과목입니다. 지금부터 반성의 시간 갖겠습니다. 국어 공부라고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자기의 공부법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단연간의 선생님의 노하우가 관찰의 결과가 녹아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한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죠? 저거 수능에서 A형에 나왔던 CD 드라이브 지문인데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풀었을 거예요. 저런 지문을 나눠주고 이제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나눠줬습니다. 시험지를. 그리고 학생들이 헛된 공부,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스타일들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꼭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여학생 유형과 남학생 유형으로 나뉘어요. 저거 나눠주죠? 여학생들이 딱 시험지를 받아보고 맨 처음에 하는 일은 뭡니까? 문제를 먼저 읽어요.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여학생들은요, 저걸 받으면 맨 처음에 뭘 하는가 하면 손목에 있는 고무줄을 풀죠. 그래서 머리를 묶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하는가 하면 필통을 열어요. 한 40자루쯤 연필이 꽂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니까 캐러멜 마끼아또 막 이래요. 그걸로 다짜고짜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지문에다가 막 밑줄 그어가면서 막 칠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막 또 웃기는 건 뭐냐면 읽어가다 또 모르잖아? 앞에 또 막 다시 넘어가. 결국엔 저 지문을 다 읽고 나면 저기가 거대한 큰 캐러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문제로 갑니다. 저기가 왼쪽이 캐러멜인데 어디가 중요한지 뭐 알겠습니까? 문제 푸는데 곤란이 크죠. 이런 게 이른바 여학생 유형. 여학생 유형은 좀 나아요. 남학생 유형 갑니다. 저걸 나눠주면요, 받을 때 표정부터가 남학생 유형은 이렇죠. 이렇게 지문을 노려봅니다. 그러다가 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 밑줄을 그으려고 하는데 연필이 없어요. 필통이 없죠? 가방 앞주머니를 엽니다. 그럼 거기 그 망가진 볼펜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그죠? 그 그으려고 그러면 고장 났으니까 글의 구조를 파악해야 될 시간에 볼펜 구조를 막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남학생 유형이야. 다 고쳐집니다. 와! 그 다음에 궁서체로 괜히 글씨도 못 쓰면서 수능 특강 막 이런 거 막 써. 볼펜 똥 나오는 거 막 점검한다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로 갑니다.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시간은 흘러갔고. 풀었다 칩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요? 정답과 해설로 가요. 답 맞춥니다. 그래서 정답 맞은 문제는 죽을 때까지 다시 들여다보지 않죠. 그죠? 틀린 문제는요, 자기가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해설을 읽어봐요. 그 해설이 또 골치 아프게 돼 있죠. 1번은 맞으니까 맞다, 2번은 틀리니까 틀리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동적으로 에이 모르겠다 별표를 쳐요. 문제에다가. 다음에 고민하지 뭐. 다음에 선생님께 여쭤보지 뭐. 한 2시간쯤 그렇게 국어 문제를 풀면요, 별 무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국어 공부라는 게 그렇게 별 무덤 만드는 공부인 거예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글을 효율적으로 읽는 요령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공부.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어는 해도 안 오르는 과목이다. 그러고선 이제 그 초탈한 경지에 이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막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서면요, 나 외국인? 크크 막 이래. 한국 사람인데 왜 국어 못함? 막 이래. 두 번째 착각합니다. 자기들끼리 전문가랍시고 막 물어봐요. 국어 어떻게 해야 함? 이러면 기출을 돌리셈 이럽니다. 뭐 저글링하는 로봇입니까? 무조건 기출을 돌리래요. 그러면서 국어는 딴 거 없음, 기출 돌리면서 감을 유지하면 됨 이럽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 기출을 돌면서 감을 유지하라고? 나에게 유지할 만한 감이라는 것이 있는가? 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고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학생들은 이럽니다. 선생님, 저는 기출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선생님, 기출이 제일 좋은 문제잖아요. 그래, 맞아, 그건 맞아, 어디서 들었구나. 그래서 수능을 코앞에 두고 제 실력을 점검할 좋은 문제가 필요하니까요. 지금 풀면 나중에 답이 생각나겠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기출은요, 무작정 돌려야 될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실력을 점검할 도구도 아닙니다. 기출은요, 패턴을 학습하는 도구예요. 철저하게. 평가원이 늘 어떤 반복된 패턴을 문제에다 선보이는가를 조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혼자 풀고 그냥 헤매고 혼자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뼈를 바르고 어떻게 요리를 할지를 알려주는 눈. 그래서 그걸 자꾸 흉내내는 노력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한 거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출을 요리하는 방법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소설 세트에 보면요, 매 수능마다 저 문제가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보세요. 저거 지금 각각 다른 평가원이 시험 출제했던 3번의 시험에서 가져온 건데 저거 고르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왜? 매번 나오니까. 똑같은 발문이죠.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놓고 심지어 선지들마저 장면을 많이 자주 바꾸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선지를 저렇게 매번 갖다 쓴다고요. 저게 반복된다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잖아요. 저 선지는 매번 등장하지만 정답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죽은 선지라는 것까지 눈에 들어와야 돼. 왜 그런지 생각해 볼래요? 수능 시험지에 기껏해야 천자 이천자 되는 지문 안에서 빈번한 장면 전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죽은 선지야. 여러분들은 저거 보는 순간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겁니다. 오지선다가 아니라.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정답될 가능성이 없는 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선지. 저런 걸 보는 게 기출 보는 공부. 무조건 돌린다고 저게 보입니까? 아니죠. 세 번째 착각은요, 나한텐 시간 단축의 기술이 필요해.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한 세트당 몇 분에 풀어야 하나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답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세트당 4분에 풀렴 라고 하면 풀어낼 겁니까? 그게 의지로, 연습으로 되는 일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문제는 시간이 아니야. 지문을 읽어낼 능력이, 그 힘이 부족한 거지. 시간 단축은요, 다른 데에서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뭐냐고요? 바로 시간 단축의 비법은 EBS 수능 연계의 문학 작품을 정확하게 공부해 놓는 거예요. 소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소설 대목이 똑같은 데가 나오잖아요. 수능 특강에서 공부한 지문이 그대로 동일한 대목이 연계되어서 출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지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인물 파악하고 갈등 사건 파악하고 있는 학생하고 이거 봤던 거 공부했던 거 그러네 문제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야. 맞죠? 소설만 그러냐? 시도 그렇습니다. 저거 텍스트를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작년 2014년 인터넷 수능 문학 교재에 제가 교과서 외의 낯선 시를 하나 끌어다가 전국의 수험생들한테 읽히고 싶어서 저 작품을 끌어오고 저 밑에 제가 출제한 문제입니다. 저거 2015 수능의 B형에 그대로 작품 연계됐죠? 작품을 감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걸 공부한 사람이라면. 밑에 심지어 제가 만들었던 저 선지들이 그대로 수능 문제에 표현까지 거의 똑같이 연결. 저 이런 사람입니다. 문학을 잡으면요, 거기서 줄어든 시간 다 어디다 씁니까? CD 드라이브. 아까 CD 드라이브 그거 재작년 수능 A형에 2014 수능이었는데요. A형에 28, 29번, 30번 세 문제짜리였거든요. 최고난도. 그래서
오답률 1, 2, 3위가 그 28, 29, 30번이었어요. 한 세트가 완전히 폭탄 지뢰밭이었던 거죠. 어떤 학생들 수능 끝나고 누군가 하나 수강후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28, 29, 30번 CD 드라이브 지문 읽어보지도 못하고 3개 다 찍었어요. 다 맞았어요. 그런 걸 일컬어 뭐라 그래? 수능 대박이라 그래요.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착각하지 말라. 시간 단축의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됐죠?